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 PT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하는 바로 여기가 백미가 될 것이다,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이 탱고라는 게 있죠. 네. 그 영화 제목입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그런데 파리에서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떠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총수들 10대 명의 총수들하고 같이 떠났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11월에 결정될 국제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부터 뭐 시청의 말단 공무원까지 지금 아주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마지막 승부수를 영어 스피치가 차지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에 나셨을지 윤 대통령의 영어 하면 어떻습니까? 영어로 한 노랫가락이 떠오르죠. 바로 long long time ago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게 있죠. 네, 아메리칸 파이였나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어유 저거 물론 뭐 연습도 하고 약간의 준비 즉 사전에 어떤 이 프로토콜 예정된 프로토콜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영어 노래를 꽤 깔끔하게 한다. 이 톤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노래를 꼭 잘해서가 아니라 아주 맛깔스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의 영어를 이 검사 생활을 한 양반이 영어를 그래도 아주 맛깔나게 하네라는 게 세계적인 그 외교가에서 윤석열을 다시 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즉 윤석열의 영어는 뭐 아주 유창하거나 막힘없이 통역 없이 서로 의사교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정도는 아주 기탄 없이 할 정도로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 무엇이다라는 정도는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어 실력이구나. 그래서 네, 이번에 윤 대통령의 마지막 영어 스피치에 상당한 지금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뭡니까? 지금 뭐 이제 준비를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번에 파리의 엑스포 유치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일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표를 보면은 윤 대통령과 이번에 프랑스 파리의 박람회 유치전에 이어서 돌아오는 길에 베트남에 순방을 하는데요. 예, 바로 어제 프랑스로 출국을 했죠. 출국을 하고 오늘 국제 박람회 BIE 총회를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 PT라고 하죠.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하는 바로 여기가 백미가 될 것이다,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끝나고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 실무회담입니다. 실무회담 여기서 크게 뭐가 나올 걸로 보지는 않고요. 예, 한국 주최 세계 박람회 유치 공식 리셉션 이거는 이제 이른바 재벌 회장들이 많이 따라갔으니까 이것을 재벌 회장들과 함께 공식 리셉션과 함께 기업 투자 신고식을 21일에 집중적으로 한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베트남에 국빈 방문을 해서 모안투엉 베트남 주석이죠. 이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에 지금 뭐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한 두 번째 국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활발한 지금 교역을 이루어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살펴보고 24일 날 귀국한다. 그러니까 19일, 24일 두 나라를 거치는데 닷새 정도의 아주 집중적인 행군인데요. 바로 여기에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하는 얘기가 하이라이트인데요. 저는 이걸 보고 옛날에 제가 취재 한참 때 현장에 취재 기자 때 제가 사실은 프랑스 파리 이 BI 총회에 저희가 취재차 갔습니다. 예, 그때 따지고 보면은 그게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2002년, 3년 뭐 요때쯤 될 겁니다. 예, 2002년, 3년 예, 프랑스 파리 BI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제가 취재단의 일원으로 정부 대표단이 한 10명 정도
취재 기자가 한 대여섯 명 정도 이렇게 기자 대표단으로 이렇게 뽑혀서 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때는 물론 그때는 이번에 부산 엑스포의 종류가 한 4개 정도 됩니다. 4개. 가장 큰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여수 엑스포는 한번 개최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또 대전 엑스포도 기억을 하실 테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부산 엑스포는 제일 큰 대회입니다. 4개 중에서 국제 박람회 아주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가장 큰 대회죠. 이 대전 엑스포나 여수 엑스포는 그거보다는 밑에 있는 한 중규모 정도의 박람회고요. 이렇게 국제 박람회가 한 가지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열심히 유치전을 펼치는 것은 바로 가장 큰 명예로운 큰 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2002년인가 1년에 제가 프랑스 파리 지금 이 BIE 국제 박람회의 약자입니다. BIE 총회에 제가 취재 기자로 가서 이 출장을 가서 이제 현장 취재를 하는데 그때는 한국과 상하이 중국 상하이가 이렇게 이 대결을 했던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가서 영어에 이렇게 미리 써온 그 영어 원고를 읽고 뭐 그리 유창하지 않는 발음으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목도가 없죠. 써온 거를 꺼내고 이렇게 뭐 유창하지 않는 말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저 역시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대사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끔씩 듣고 하는 그런 뭐 미리 원고는 제가 받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하이에서 날아온 그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은 누가 했느냐? 그쪽에 뭐 부주석이나 장관 이런 게 아니라 상하이 방송의 여자 아나운서를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으로 승부를 띄운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고르고 골랐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또 이 외모가 또 출중하겠습니까? 빨간 드레스를 입고 이 아나운서가 이렇게 다음에는 뭐 상하이의 마지막 그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상하이 방송에 예컨대 누구 아나운서가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저쪽 중간쯤에서 이제 일어나서 뚜벅뚜벅 하니까 여자의 그 구두 소리가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한 계속 20-30초에 들리고 연단까지 가는데 빨간 드레스를 입으니까 이미 거기에 나와 있던 각자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니까 뭐 발음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귀의 주목도가 높은데 영어를 잘하고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골랐겠죠. 영어와 발음 그다음에 외모 이런 것들을 다 골랐겠죠. 여성 이런 것들을 다 주목도가 높은 요인을 다 한꺼번에 고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영어 스피치를 꽤 잘하는 그리고 영어 다 암기를 했는지 그 당시에도 이게 푸른포토가 2001년 2년에 푸른포토가 있는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한 5분 동안 스피치를 하면서 이 좌중을 휘어잡은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생생합니다. 생생하고 끝날 때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치고 이전에 했던 우리나라 해양수사부 장관은 기립박수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물론 상하이가 그때도 조금은 더 앞섰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분위기를 여자 아나운서가 피날레를 장식을 했구나. 제가 취재기자로서 그런 판단이 높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하이가 적지 않은 표차로 이겼죠. 여수를 이겼답니다. 상하이 그다음에 여수가 이렇게 두 나라가 딱 뭐 한 나라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을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상하이 엑스포가 결정이 되는 그런 순간. 그러니까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윤 대통령을 딱 선수로 내보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네, 외교가의 주목을 받고 있고 나름대로 윤 대통령의 영어 스피치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느낀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 늦게나 연설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정말 이 Long Long Time Ago, 예, 아메리칸 파이의 노래를 부를 때처럼 전 세계가 또 이렇게 박수를 치고 주목을 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수준에 머무를지 그게 바로 마지막 프리덴체이션의 백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사진을 보면요, 요 좀 아까 그 사진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 중심에 위치한 오페라 극장 오페라 까르니 외벽에 마련된 갤럭시 5개 광고를 통해 부산 세계 박람회 활동을 알리고 있다. 예, 조금 전에 그 기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른쪽, 예, 오른쪽에 예, 바로 저 오른쪽 사진의 위에 저게 바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5개 광고를 통해서 부산 엑스포를 광고를 하는 것이죠. 예, 부산 is ready. 부산은 준비가 됐습니다 하는 예,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 부산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한 표 찍어주세요. 예, 11월 달에 결정이 되죠. 부산과 그 다음에 사우디의 리야드. 네, 리야드가 최종적으로 아마 결승에 오를 거 한두 나라가 더 있습니다. 물론 하나가 이태리였죠. 이태리. 그리고 하나가 지금 그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 네. 예, 근데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건 상징적으로 신청을 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예, 이 돈이 많은 사우디의 리야드와 부산이 쟁패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예, 지금 경쟁들이 아주 피 튀기는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 주시면은 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윤 대통령의 영어 스피치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또 우리가 심금을 울리는 그런 컨텐츠가 포함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말씀 중에 토미리스님이시군요. 네, 토미리스님이 소중한 정성 예, 감사드리고요. 넌 굉장해라고 보내주셨군요. 넌 굉장해. 예, 우리 토미리스님, 우리 왕의 청장님, 네, 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토미리스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려요. 우리 박경녀 스패너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예, 우리 킹윤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소희님. 토미니스님도 오셨네요. 리치빌님. 리치빌님은 오랜만에 제가 불러드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 바쁘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오랜만에 예, 리치빌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리치빌님 뭐 제가 잘 예, 충분히 우리의 왕의 청자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리스님, 전혜라님, 박우기님, 네, 토미리스님. 그렇군요. 제유피님도 오셨군요. 윤 대통령 믿음이 가는 원칙적인 언행에 앞으로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이 가는 원칙적인 언행, 네, 이것이 지지의 포인트일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네, 토미니스님 짱짱짱 얘기까지 들었고요. 예, 두 번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가 아니라 마지막 승부수는 과연 오늘 저녁 때 할 예, 스피치에서 결정이 된다. 제가 10수년 전 아닙니다. 20년 전이 넘었군요. 예, 프랑스 파리 요 BI 총회 때 취재 기자로 가서 예, 그런 영어 스피치의 마지막 대결을 보면서 느낀 이런 그 취재 경험 이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네. 저 메일 들어왔어요. 김 박사님. 그렇군요. 메일 들어온 걸 제가 또 이렇게 며칠 동안 바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군요. 네. 우리 리츠빌 님이 아주 예,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많이 예, 보내주셨는데 어제는 제가 느낌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 토미네스님 죄송합니다. 예, 보여주시죠. 만평.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와서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불체포 특권 포기 쇼를 벌이고 있는 이재명 요게 한 컷으로 그렸군요. 그러니까 검찰이 바로 이재명의 턱밑까지 쫓아와서 저렇게 지금 구속영장 발부를 준비를 하고 있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야 검찰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라고 지금 이재명이 아주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하고 이제 와서 도저히 못 참겠다. 야, 내가 검찰 너희들한테 한 방 날릴게. 이제 나 불체포 특권 나 포기할 거야.
뭐 강론은 알아서 하고 일단 나는 선언을 할 거야라고 했더니 야, 너 지금까지 4번이나 방탄을 했으면서 뭐 이제 와서 그러냐 서로 진정성을 서로 의심한다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만평은 칼은 뽑았는데 예, 지금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 이거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있다가 이 다 그림이 모아지면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이 되면은 제가 논평과 더불어 하려고 오늘도 이걸 할까 그러다가 미뤄놨습니다. 예, 사교육을 퇴치하기 위해서 칼은 뽑았는데 글쎄 역대 대통령 중에 교육개혁을 안 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늘 교육개혁은 개혁 대상에 우선순위권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됐나요? 예, 이게 바로 기득권 카르텔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글쎄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사교육 퇴치를 위해서 이른바 이 수능 난이도 이게 킬러 콘텐츠라는 거 있죠. 킬러 콘텐츠. 이른바 전문적인 교사나 교수도 풀지를 못하는 그런 킬러 콘텐츠를 출제를 함으로써 난이도를 공부 잘하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이렇게 구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킬러 콘텐츠의 원래의 모던데 그래서 학원들만 배부른 그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킬러 콘텐츠를 없애라. 그리고 학교 교과 과정에서만 출제를 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출제의 원칙까지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사교육이 이번에 탈출이 될까요? 예, 저는 윤 대통령의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 쉽게 출제하라 이렇게 참 미주알 고주알 밤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 문제 출제는 어떻습니까? 예, 민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겁니다. 사교육을 한 달에 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안 쓰는 고2, 고3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사교육에 다 노예가 되고 있는 판에 사교육을 저렇게 척결을 해야 될 그러려면은 문제 수준을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된다 하는 윤 대통령의 방향 설정은 맞았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방향에 100% 공감합니다. 리치빌님. 전 궁디로 팍팍 눌러시오. 조나라님이 궁디 엉덩이죠, 엉덩이 궁디로 팍팍 눌렀다. 아, 좋아요를 눌렀다는 얘기죠. 네. 궁디가 예 엉덩이라는 얘기를 나가님 제가 대신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허리가 휘고 또 등골이 빠집니다. 보리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 만평을 2개를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의 이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만평이었고 예, 수준도 예, 둘 다 일정 수준 이상이 된 남평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